안녕하세요. 해석왕 고태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익스트랙션 2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익스트랙션 2가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익스트랙션의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혼으로 안 남겨두고 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앤디 파크스가 그린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쩐지 조금 뭔가 탄탄하다 했어. 네. 뒤늦게 와서.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은 제가 익스트랙션 1편을 리뷰를 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길래 그 리뷰를 보았죠. 그랬더니만 제가 3점 정도를 줬더라고요. 2.5점에서 3점 정도를 줬어요. 액션이 좋았고 드라마가 좀 루즈했다. 그리고 팝콘 무비로서는 아주 좋은 영화였다. 매우 훌륭한 수준이었다. 라고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액션 장르 영화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드라마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루즈함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호감으로 바뀐 제 마음 상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이번 영화 역시 팝콘 영화로서 제격인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업로드할 때가 지금 일요일일 것 같은데 일요일 저녁에 딱 치킨 시켜놓고 넷플릭스 켜서 익스트랙션 2를 보시면 아주 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영화로는 작년에 나왔던 그레이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공개된 작품이었는데 요것과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물로는 뭐 미션 임파서블, 트랜스포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장르 있잖아. 막 액션 막 뛰어난 작품들. 그리고 보면서 진짜 딱 하나 생각났던 게임이 있었는데 바로 콜 오브 듀티입니다. 제가 모던 워페어를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이 FPS 게임과 같은 느낌을 많이 풍겼어요. 작전 이행도 하고 탈출 미션도 있고 또 화면 앵글이라든지 헬기와 싸우는 주인공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게임과 닮아 있다. 뭐 굳이 콜 오브 듀티가 아니더라도 그냥 FPS 게임과 많이 흡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FPS 게임들이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해가는 그런 전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도 리뷰는 중구난방이고 막 난잡하겠지만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나 액션을 이야기해야겠죠. 이제 루소 형제는 액션의 장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을 하건 감독을 하건 기획을 하건 간에 이 두 사람이 관여가 되면 액션이 그렇게 볼만해. 조닉만큼이나 되게 신뢰가 가요. 루소 형제가 관여한 작품 중에 작년에 나왔던 그레이맨이라든지 전편이었던 익스트랙션 1편이라든지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 말만 따라 이게 액션 원툴이거든요. 근데 이 원툴이 너무 잘 뽑혔어. 익스트랙션도 그렇고 그레이맨도 그렇고 익스트랙션 2도 그렇고 뭐 어벤져스는 얘기하지 맙시다. 다 아니까. 관객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지난 1편 리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액션이 다양해서 좋아요. 다채로워요. 익스트랙션 2를 살펴보면 감옥의 좁은 통로를 활용한 롱테이크 액션, 이어서 연결시키는 카체이스와 다시 좁은 통로로 연결되는 기차 액션까지. 이 롱테이크 씬은 수평을 다뤘다면 그 다음 액션은 수직으로 다루고 있죠. 이 수직적인 동선을 활용해서 총기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딩 씬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1대1 격투 액션까지 여러 상황에 놓인 액션이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무기들도 나오게 되는데 무기 명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군대를 나왔지만 전경을 나오고 FPS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 총기명은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헬기를 폭파시킨 로켓 런처나 맨 마지막에 퐁퐁퐁 쏘는 총이 있더라고요. 폭탄 같은 거. 그리고 저격도 나오고 저격총 그리고 수류탄 많이 나오죠. 수류탄, 연막탄 그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 별걸 다 들더라고요. 뭐 경찰 방패도 있었고 특히 이번엔 나가지라는 이 그룹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농사 기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갈고리도 나왔던 것 같고 또 재미있는 하나는 1편에서 주인공인 타일러 레이크가 액션의 주체였다면 이번엔 사람들을 더 늘려서 닉과 야스, 케테반, 엄마까지 액션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동료가 생겼어요. 감옥에서 레이크와 엄마가 협동을 해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의외로 케미가 좋았어요. 게임에서 보면은 옆에서 같이 싸워주는 NPC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좋게 봤던 게 닉 액션. 이 닉이 여성인데 제가 마블 영화에서 좀 아쉬웠던 게 여성들의 액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닉의 액션이 정말 좋더라고요. 호쾌하고 또 동작도 되게 자연스럽고 닉 액션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야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액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포감이더라고요. 아쉽게도 죽어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좋았던 거는 역시나 원테이크, 롱테이크 액션이겠죠. 이 롱테이크 액션 때문에 총 러닝타임을 살펴보면은 액션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다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롱테이크가 있음으로 해서 액션이 정말 많다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액션이 많은 영화처럼 착각이 들거든요. 긴 시간 동안 몰아치는 액션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착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카메라의 속임수를 통해서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연출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액션을 주인공이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 맞았어. 그때 카메라를 크리스 햄스워스에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크의 어떤 혼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자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배경이 움직이죠. 요런 연출 좋았고. 그리고 차 옆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이 차의 시점으로 영화를 끌어나갑니다. 다양한 시점샷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죠. 영화가 단순해 보이지 않고 훨씬 더 재밌어요. 계속 똑같은 샷으로 하나의 샷만 가지고 액션을 펼친다면은 좀 재미가 없겠죠. 그것도 15분 동안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시점을 계속 바꾸는 거야. 이거 안 재밌을 수가 없지. 되게 기술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분간 한국 액션 영화들이 이 작품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제목이 익스트랙션인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1편에서는 전혀 못 느끼다가 이번 2편을 보면서 느꼈던 거라서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왜 제목이 익스트랙션인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왜 익스트랙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일단 먼저 사전을 찾아봅니다. 한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저는 사전부터 찾아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추출, 뽑아냄, 발치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뽑아내는 느낌을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추출될 게 있나? 추출됐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뭘 추출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빌런을 조직에서 추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공 자신을 뭔가를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1편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더니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부모가 가진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이 계속 상상하는 게 있어요. 뭔가 트라우마처럼 표현된 그 장면이죠. 뭐 아이가 뛰어놀고 엄마가 살짝 보이고 계속 어떤 중요한 장면에 계속 그런 트라우마 장면을 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아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죠. 가장 행복했던 때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 죄책감 때문에 빨리 죽고 싶어 합니다. 좀 어려운 미션을 받아서 그냥 가서 죽으면 죽는 거고 미션을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인공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1편에서 마야광의 아들을 구하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마야광, 이 범죄자의 아들이지만 이 주인공은 책임감 있게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책임을 지려고 하죠. 이 이유는 자신의 아이를 이 아이에게 투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못 지켰으니까 저 아이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1편에서 책임지려는 아버지들이 두 명이나 더 있습니다.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있는 마야광. 그리고 그 마야광에게 아들을 찾지 않으면 니네 가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당했던 사주라는 캐릭터가 있죠. 자, 2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나선 엄마 키테반,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빌런 다비트,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감옥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한 주라브, 동생 야스와 함께 지내고 있던 닉, 이렇게 다양한 책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레이크와 산드로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엔 산드로에게 자신의 아이를 투영하고 있죠. 후반부 장면 중에 하나는 미아와 레이크의 대화씬이었는데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는 그런 장면이 중요하게 또 그려지죠. 이런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걸로 미뤄봤을 때 익스트랙션, 즉 추출은 주인공 자신이 책임지지 못했던 순간을 추출하기 위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영화가 바로 이 익스트랙션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 기억을, 그 죄책감을 추출하고 싶은 거야. 이번 편에서는 그게 삶의 이유였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아쉬운 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좋았는데요. 아쉬운 점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팝콘 무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단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도를 봤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다 얘기해야겠죠. 역시 스토리가 전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영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액션 영화들이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로쏘 형제는 아무래도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재밌는 영화의 구조를 따와서 안정적인 영화를 구축하고 그 안에 장르적인 재미를 기술적으로 재밌게 표현해서 스토리를 커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잘 나갔던 것들을 잘 뽑아와서 안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재미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대하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안에서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기보다 영리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관객들이 액션 영화에서 액션이 중요하지 상대적으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을 충족시키는 법을 아주 잘하는 형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전편들과 마찬가지로 후반부 액션이 앞에 액션에 비해 좀 스케일이 작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롱테이크를 초반 액션에 가져가는 이 시리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롱테이크를 이길 수 있을 정도면 아마 대규모 전투씬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외계인 정도는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인 것 같아. 초반에 몰아쳐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돋구게 하고 맨 마지막엔 거의 끝나가니까 오히려 힘을 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 편이 좀 더 욕을 덜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